서울 성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부부였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하숙생 받을까요? 이영숙 씨의 이 한마디가 이 부부의 40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김성호 씨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우리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아니에요. 요즘 월세도 비싸고 우리도 용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단순한 경제적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 175cm, 단정한 인상에 깔끔한 옷차림.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하숙생 구한다는 글 보고 왔습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이영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숙생 구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없거든요. 죄송한데 저희가 하숙생 구한다고 한 적이. 혹시 김성호 씨 댁 아니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직접 연락 받았는데요. 김성호 씨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왔잖아요. 이영숙 씨는 남편과 이 낯선 남자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보, 이분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김성호 씨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박민준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저씨, 부인께 제대로 설명 안 하셨나 봐요. 저희 관계를. 됐어. 들어와. 김성호 씨는 황급히 박민준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날 밤 이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하숙생에 대해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저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날부터 박민준은 이 집의 작은 방을 차지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하지만 이상한 건 김성호 씨가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박민준의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보, 왜 하숙생한테 용돈까지 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어려워 보여서. 이영숙 씨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욱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성호 씨는 평생 술을 안 마셨는데 박민준이 온 뒤로 매일 밤 소주를 사와서 둘이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새벽까지요.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영숙 씨가 물어봐도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더 이상한 건 박민준이 이 집의 가족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김성호 씨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요. 아저씨,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기셨네요.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이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박민준과 젊은 시절 김성호 씨가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어느 날 밤 이영숙 씨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원망 안 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영숙 씨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대화는 단순한 하숙생과 집주인의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어머니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니라고? 누구를 어머니라고 하는 거야? 이영숙 어머니요? 제 새어머니가 되실 분. 이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이영숙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김성호 씨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생일, 고향, 심지어 어린 시절 별명까지. 아저씨 어릴 때 곰돌이라고 불렸다면서요?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김성호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지? 아저씨가 예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영숙 씨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박민주는 김성호 씨의 식습관, 잠버릇, 심지어 오른쪽 어깨에 있는 작은 흉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깨 아프시죠? 비 오기 전에 더 아프시고. 어떻게 그걸? 예전에 다쳤다고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이영숙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흉터 이야기는 심지어 자신도 결혼 10년 만에 알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영숙 씨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박민준이 대체 누구예요? 정말로 회사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왜 우리 집 가족 사진을 그렇게 유심히 봐요? 그리고 당신 어릴 적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이영숙 씨는 차마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이영숙 씨는 몰래 박민준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민준이 출근한 사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30년 전 김성호 씨의 사진과 함께 한 젊은 여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 그 아기의 얼굴이 지금의 박민준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야, 우리 아들 민준이야. 1990년 3월 15일 촬영. 이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990년. 그때는 자신이 김성호 씨와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하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받고 한약 먹고 심지어 굿까지 해가며 아이를 원했던 그 시절.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의 아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봉투 안에 들어있던 다른 사진들이었어요. 박민준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 입학식, 졸업식, 생일 파티. 그리고 그 사진 하나하나마다 뒷면에는 김성호 씨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7세 생일. 2024년 3월 15일에 꼭 만나자. 민준이 고등학교 졸업. 아빠가 가지 못해서 미안해. 민준이 대학 입학. 자랑스럽다. 김성호 씨는 34년 동안 박민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을 것 같지 않나요? 이영숙 씨는 그날 저녁 박민준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민준은 알고 있었어요. 들킬 것이라는 걸. 아줌마. 아니, 어머니.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라고 불렀네요. 네. 사실 저는 김성호의 아들이군요.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4년 동안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다고? 그럼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박민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그날 밤 김성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박민준이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앉으세요. 우리 셋이 할 얘기가 있어요. 김성호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아들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 아이가 없다고? 우리 둘 다 문제 없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알아요? 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무슨 말이에요? 김성호 씨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엄마는 내 첫사랑이었어.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였고
1984년 김성호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 후배 정미영과 사랑에 빠졌죠.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어. 그런데 뭐요? 미영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졸업식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됐어. 김성호는 6개월 동안 정미영을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를 만났어. 선을 보러 나갔다가 이영숙 씨와 김성호 씨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결혼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6년 후에 미영이가 나타났어. 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위암 말기였어요. 정미영은 김성호에게 박민준을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어요. 이미 다른 가정이 있다면서. 김성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그래서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시다가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7살이었고요. 이영숙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죠. 박민준은 27년 동안 김성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 전에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어요. 박민준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학비 납입 영수증이에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김성호 씨는 34년 동안 멀리서나마 박민준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박민준은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 생일마다 편지를 써서 보관해 두셨더라고요. 저한테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영숙 씨는 그 편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내 생일인데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민준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아, 대학을 졸업했구나.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야. 아빠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40년 동안 이영숙 씨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은 34년 동안 혼자 이 짐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김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너도 아이를 원했는데. 내가 이미 아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어.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4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는데 아버지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영숙 씨라면 남편의 숨겨진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사실 제가 이 집에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생겼고요. 이영숙 씨와 김성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3년 전부터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버지 없는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박민준은 결혼을 위해 아버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꼭 찾고 싶었어요. 제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영숙 씨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밤은 누구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40년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평생 마음 아파했던 시간들, 남편을 원망했던 순간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남편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있으면서도 함께 살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김성호 씨는 34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박민주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 정말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네, 평생 꿈꿔왔어요. 이영숙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34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봐요. 나도 평생 아이를 원했어요. 이제 하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김성호 씨는 오열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간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박민준의 약혼자가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 씨와 결혼할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박민준이 갑자기 짐을 쌌습니다. 민준아, 어디가? 아버지. 저는 가족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게 보여요. 40년 동안 쌓아온 평화가 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박민준은 정말로 집을 떠나려고 했어요. 이영숙 씨는 박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34년 늦게 얻은 아들이야. 어디 가면 안 돼. 그 순간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영숙 씨의 다음 제안이었어요. 민준아, 수진 씨랑 우리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게 어때? 어머니. 그러면 너무 불편하실 텐데요. 무슨 소리야? 서윤이 태어나면 내가 봐줘야지. 할머니가 손자 안 보고 누가 봐? 김성호 씨도 맞장 굳혔습니다. 그래, 민준아. 우리 집을 증축하자. 내 가족이 살 수 있게. 아버지. 34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낳은 딸이에요. 지금 27살이고 역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영숙 씨와 김성호 씨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혹시 아버지가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만을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혼자 사셨고. 김성호 씨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럼 내게는 딸도 있다는 거야? 네, 이름은 박민지예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영숙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그 아이도 아버지를 찾고 있나요? 네, 하지만 좀 다른 마음이에요. 어떻게 다른데요? 민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 엄마와 저희를 버렸냐고.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지는 제가 아버지를 찾는 것도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는데 왜 찾아가냐고. 김성호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연히 원망하겠지. 아버지 노릇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영숙 씨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 아이도 만나봐야겠어요. 어머니? 내 딸이잖아요. 어떻게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지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어머니한테까지 상처를 줄 수도. 괜찮아요. 27년 동안 고생한 아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영숙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아들과 딸을 모두 얻게 된 기분.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일주일 후 박민지가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박민준과는 달리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박민지입니다. 민지는 김성호 씨를 보자마자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7년 만에 보는 아버지시네요. 민지야.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영숙 씨는 민지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민지야, 일단 앉아보자. 아줌마는 누구세요? 아버지의 아내인가요? 응. 이영숙이라고 해. 내 새어머니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민지는 비웃었습니다. 새어머니요? 재밌네요. 제 친어머니가 혼자 죽어갈 때는 어디 계셨어요? 이영숙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민지야, 어머니 탓하지 마. 어머니도 모르셨어. 박민준이 누나를 말렸지만 민지의 분노는 계속됐습니다. 오빠는 참 순진해요. 27년 동안 우리를 버린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 행세를 한다고 받아들여요. 김성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27년은 너무 길어요. 민지야, 엄마 이야기 좀 더 들려줄래? 왜요? 죄책감 느끼려고요? 아니야. 그냥 내가 모르는 내 엄마에 대해 알고 싶어서. 민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요. 그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성우 아버지를 찾아서 사과하라고. 자신이 혼자 키우겠다고 고집부린 것에 대해. 김성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미영이가 그런 말을? 네. 엄마는 아버지가 저희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포기시킨 거라고.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 줄래? 민지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들려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연락을 끊었대요. 왜?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요. 자신과 오빠 때문에 아버지의 새로운 행복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대요. 김성호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34년 동안 혼자. 네, 평생 아버지만 사랑하면서 혼자 살다 가셨어요. 한 달 후 정미영의 무덤 앞에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성호, 이영숙, 박민준, 박민지. 이영숙 씨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늦게나마 찾아왔어요. 언니 자리를 제가 차지해서 정말 미안해요. 김성호 씨도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랐어. 박민준과 민지도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이제 진짜 가족 생겼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그리고 이영숙 씨가 정미영에게 약속했습니다. 언니 민준이와 민지 잘 돌볼게요. 언니가 못다 해준 사랑 제가 대신 해줄게요. 무덤에서 돌아온 후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민준은 이영숙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박민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심하게 말해서. 괜찮아, 민지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결혼식 후 3개월 뒤 드디어 서윤이가 태어났습니다. 박민지도 이모가 되어서 서윤이를 너무 예뻐했어요. 6개월 후 박민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와 사귀게 된 것이죠. 아버지, 제 남자친구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딸. 김성호와 이영숙 부부는 70세가 되었어요. 아들 민준, 며느리 수진, 딸 민지, 사위 현우 그리고 손녀 서윤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 참 신기하죠? 이영숙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자식도 둘, 손자도 둘.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흔들었던 하숙생이 사실은 이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던 거죠.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 이어진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가족이 보여줬어요. 또한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보여줬죠. 이영숙 씨가 남편과 박민준,
민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좋은 일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혹시 숨겨둔 진실이 있다면 용기 내어 털어놓아 보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해 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연락 못하고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는 게 어떨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기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